일단은 모니터 두 발 바꾸는데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애기들이 이거 잘못된 걸 발라놨네. 야, 마음 아픕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카동입니다. 인천에 있는 청라까지 달려왔는데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차량이 우리나라에 12대 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또 여기 또 타고 계신 분이 저랑 또 연이 깊은 그런 또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요 차 뭔지 아시나요? 바로 벤틀리 뮬산이라는 차량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차량인데, 오늘 요 인플루언서인 차주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왜 바로 시작이야? 바로 시작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아니 뭐 외관 찍지도 않고 바로 시작이야. 네. 아니, 차를 도대체 몇 대를 사시는 거예요? 강력한 걸 봤어. 이번에 진짜 강력한 거. 롱바디 버전. 안녕하십니까. 뭐, 이 최연소 PD님 거에는 제가 자주 이제 방송에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야생마TV 야생마를 키우신 분이 바로 이 PD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벤틀리 차주님으로 나오셨어요. 네네네. 진짜 할 말을 잃었는데, 요거는 진짜 좀 희귀하죠. 어떤 차량인가요? 요거는 이제 벤틀리의 가장 고가 모델인 뮬산이라는 모델이고, 현재는 이제 19년 이후로 단종이 됐습니다. 신차는 절대 구할 수 없고 직수 차량으로만 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이제 롱바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 20대 미만이에요. 심지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국 에디션 모델이어가지고 중국에도 7대인가 밖에 풀리지 않은 모델을 갖고 온 거예요. 조금 고급 차에 나올 법한 디자인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넓은 그릴이나 직선으로 뻗은 이런 그릴,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이런 브랜드를 표시하는 엠블럼,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게 이 벤틀리 컨티넨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투톤이잖아요. 네. 원래 투톤인가요? 원래 실제 투톤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이 투톤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롤스로이스랑 색깔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거고, 원래는 그 중국 느낌 나는 상판이 골드, 아래가 그레이인데 그것도 멋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너무 그 노티 나가지고, 이 차량을 타던 원래 그 주인분이 모 기업 회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어찌됐건 뭐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왔습니다. 맛있지? 이게 진짜 금인가요? 금이에요, 금. 와. 금으로 이렇게 돼 있죠. 플라잉 V라고 하는데, 롤스로이스는 환희의 여신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벤틀리 같은 경우는 플라잉 V라고 합니다. 본인 차량의 스펙이나 재원을 아세요? 그거 뭐 알고 사겠습니까? 금액 같은 경우는 신차가 6억 중반대에 형성돼 있어요. 근데 중고 3억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 그럼 이런 차들은 살 때 네. 보통 좀 어떻게 사요? 뭐 현금으로 사나요? 아니면 카드 할부 뭐 이런 거로 사나요? 보통 리스로 사는데 저는 현금으로 사죠. 현금 박치기. 현금 박치기 사과 박스 갖고 가서. 야, 이것도 인증해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증 받고 싶으시면 직접 오셔서 저랑 얼굴 까고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롤스로이스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롤스로이스는 네모난 그런 좀 남성미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라이트인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클래식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에도 조금 더 멋있게 돼 있고, 그 롤스로이스에 대한 그런 로망과 환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두 대를 직접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옆에 두 대 세워놔요. 실제로 타보면은 벤틀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그거는 네. 이따가 주행하면서 한번 장단점 설명. 이거 진짜 확실해요. 제가 이게 해주세요.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싹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뭉클한 게, 우리가 예전에 강남 지하에 있는 차 리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벤틀리의 끝판 뮬산이 여기 또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더 희귀한 모델 같아요. 언젠간 이거 저도 타볼 수 있겠죠? 이거는 못한다. 눈물 난다. 그때 물론 조회수 100만 나왔거든요. 100만 나왔지. 근데 네. 그때 막 뮬산이랑 맞아. 팬텀 보면서 맞아. 와, 이거 누가 타는 차냐. 누가 타냐 했는데 야생마님이 샀나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미쉐린 타이어 스포츠 4S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가고, 쭉 따라오다 보면은 네. 뒤쪽에 이제 B를 형상한 이런 이제 덕트가 하나 또 뚫려 있죠. 네. 이게 이제 벤틀리 같은 경우는 B를 형상한 마크를 좀 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옆쪽에도 B를 형상한 마크가 이렇게 있고,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이제 크롬이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훨씬 더 길어 보이죠. 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차체에 비해 엄청 작은데 그냥 멋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한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잘못 만들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이 옆에 보이는 진짜 고급 세단의 특징이죠. 뭐냐면은 옆에 보이는 가운데 필러 자체가 실버 무광으로 마이바우도 이렇고, 그리고 롤스리스도 고스트는 안 이렇습니다. 팬텀 가야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급 세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조금 엄청나게 긴 뒷문짝이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롱바디 버전이기 때문에 뒷문짝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깁니다. 진짜 길어요. 카니발보다 훨씬 길어요. 지금 손이 이렇게 될 정도로. 뒤쪽도 상당히 클래식하게 떨어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급 세단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롤스리스도 마찬가지고 조금 요트를 형상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제가 롤스리스와 벤틀리 이 뮬산을 두 대를 놓고 사진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면밀히 놓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디테일적으로 벤틀리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은 보통 이제 버튼이 없죠? 요거는 요렇게 누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 보면 여기 보이죠? 골드 컬러. 와, 원색이 골드예요. 이쁘다. 원색이 골드고 옵션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트렁크는 좀 그렇게 크진 않네요. 트렁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뒤쪽 좌석에 냉장고가 있어요. 네,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협소할 수 있다. 뭐 회장님이 이런 거 하고 다니겠습니까? 저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거짓 인생들이나 많이 짐 싣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외관에서 롤스리스와 확연히 다른 점 뭐냐? 롤스리스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좋아요. 시동을 껐을 때 엠블럼이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이거는 고정형이에요. 옆에 문이 롤스리스는 코치 도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어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조금 다르고, 그리고 롤스리스도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을 또 뺐다 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퍼포먼스 면에서는 사실은 외관은 롤스리스가 조금 더 앞선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이나 소재의 사용은 뮬산이 압도적이에요.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이 롤스리스에서 있는 고급차의 상징. 네, 진짜 고급차의 상징. 거의 손가락 매듭이 다 들어갑니다. 숨겨져 버리는. 이 V8기통이잖아요. 네, V8계통인데 이 뮬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V8계통을 고집해오고 있기 때문에 헤리티지를 계승한다라는 뜻에서 뮬산은 8계통만 있습니다. 12계통이 없어요. 그리고 차량이 치고 나가는 느낌, 제가 롤스리스 있는 게 12기통이거든요. 12기통인데도 이게 더 잘 나가요. 네, 엔진 세팅 자체가. 그래서 훨씬 더 잘 나가게끔 세팅이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나무가 절반입니다. 근데 나무의 쓰임새도 롤스로이스와 뮬산 두 가지 고스트를 놓고 봤을 때 팬텀은 다르겠지만 와, 딱딱해. 우드가 훨씬 더 고급이에요. 가죽의 쓰임이나 만듦새는 뮬산이 압도적이다. 근데 저 운전석 쪽은 네네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우드가 제일 눈에 띄는데 차주님 기준에는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앞에 보는 세 개가 제일 눈에 띄는데, 이거는 이제 벤틀리, 플레인스퍼, 컨티넨탈 다 들어가 있는 그 표시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은 벤틀리 모터스라고 써 있잖아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주용 차량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리티지를 여기다 넣었고, 최신 이제 그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것도 한 면에는 이렇게 세 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칼럼식이에요. 롤스로이스만 타다가 기어봉이 가운데 있는 차를 타잖아요. 네. 칼럼식이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고봉 접어야 돼요, 이제. 마사지 기능부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엄청 그런 시스템. 푹신푹신해요, 거의 쇼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2열도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뭐가 있을까요? 이 차는 2열을 봐야 됩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2열이. 자, 2열을 이제 한번 탑승하셨는데 지금 제가 구입한 이 롱바디 버전이야말로 진짜 2열을 위한 차량이에요. 커튼이 있는데, 커튼 같은 경우도 롤스로이스 고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천이 아니에요, 사실. 투톤으로 밖에서 보면 검정이고 안에서 보면 이제 베이지로 이 안 컬러와 맞춤이 돼서 돼 있는데, 펴지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상당히 고급감이 어마어마해요. 롤스로이스 고스트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팬텀급 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차량이 확실히 회장님이 타는 차량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앞쪽에 썬루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운전이나 해라, 입 닫고. 그리고 여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그리고 모니터도 매립식이야. 와, 이거 좋다.
와이파이고 뭐고 다 터집니다. 순정 상태가. 이것도 순정이네요, 그러면? 순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뭐 벤틀리, 롤스리스 수리비 많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벤틀리는 롤스리스 한 3배 정도 더 들어요. 그렇게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왜냐? 롤스리스 같은 경우는 BMW 산하에 있어서 네. 7 시리즈와 호환되는 부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7 시리즈 부품도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롤스리스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싼 거야. 근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진짜 조시 된다라는 거. 일단은 모니터 2발 바꾸는데 2,700만 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점화 플러그가 살짝 나가가지고, 점화 플러그는 아시다시피 한 5만 정도에 바꿔주는 소모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4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꿔줘야 될 시기가 와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소모품인데도. 그렇지.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면은 자동차 시트를 다 조절할 수 있는 레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근데 되게 클래식하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해. 그리고 여기 보면 냉장고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야, 차에 냉장고가 있냐 이러면서 그런 거에 감탄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쪽을 열면은 탁자도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애기들이 이거 잘못된 걸 발라놨네. 야, 이거 잘못된 상황이다 이거. 야, 마음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두 대를 또 보유한 차주님으로서 이제 주행을 통해서 이 두 대의 브랜드에 대한 비교를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주행을 할 건데, 일단은 차체 자체가 엄청 무겁고 길고 크다 보니까 핸들이 진짜 무거워요. 핸들이 진짜 무겁고, 이게 또 롤스리스랑 조금 다른 편이야. 롤스리스는 조금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벤틀리 뮬산 같은 경우는 엄청 무거워서 차량을 조금 이제 좁은 길에서 돌리기 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롤스리스를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타고, 1년 반 탔나? 근데 롤스리스를 타다 뮬산을 타잖아? 롤스리스는 아무 느낌이 없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밑에 느낌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게 차량의 특성인 거야. 롤스리스는 진짜 극단적으로 서스펜션을 세팅하고, 그리고 진짜 이 느낌 안에 이제 방음 처리나 이런 것들을 완전 극단적으로 했다고 보면, 뮬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속 주행이나 이럴 때는 롤스리스보다 훨씬 재밌어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그래서 승차감을 두고 이 극강의 편안함을 원한다. 그럼 무조건 롤스리스. 벤틀리보다 한 두 수 위에요. 근데 롤스로이스 타시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결국엔 S클래스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자주 얘기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마이바가 싸서 이거 중고 가격에 새 거를 살 수 있어.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 압도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는 롤스로이스나 뮬산이 압도적이죠 사실. 하차감이나 가격면인 면 플러스 그 가격 대비해서 나오는 외관이나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S클래스를 이길 수 있는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BMW 7시리즈가 새로 나왔잖아요. 망했잖아요. BMW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진짜 제발 부탁 좀 하자. BMW 연락 주세요. 내가 살려줄게. 실내는 진짜 좋아. 괜찮아. 그래,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좋았어. 근데 진짜 풀 옵션의 모델은 2억을 줘야 돼. 누가 사? 마이바흐 사지. 그러면은 주제파 판매량이 다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하죠. 뭐 S클래스의 절반 따라가나?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압도적입니다 S클래스가. 네, 그럼 이제 뮬산 차량에 대해서 장점 한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향은 내가 봤을 때 좀 극명한 것 같아. 롤스리스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종기가 있어요. 조금 어리신 분들이 좀 많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든지 약간 코인이나 주식으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버신 분들, 안 그러신 분들 주변에 당연히 많으시잖아. 있지만 제 주변에 많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같은 가격이면 롤스를 사지. 이것 때문에 롤스로이스에서 주는 그 감성보다 벤틀리 뮬산의 희귀성은 더 끓는 거지. 저는 그 희소성을 좋아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992 살래, 콜벳 C8 살래, 나는 C8 사. 그치.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비가 한 1.5 나와요. 와, 진짜 그러네? 네, 연비 1.5예요. 우리 한 1km 갔는데 지금 20km 달았는데? 네, 지금 진짜 실제로 1km대 나오고, 대박. 고급류 10만원을 주유하면은 380km가 차는데 보통 한 5, 600km 차지 않나요? 그쵸, 5, 600 차죠. 롤스리스는 10만원 넣으면 거의 한 400km 정도 차요. 근데 실제 주행을 제가 해봤을 땐 320km 타더라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주행은 200km 초중반 돼요. 근데 또 이래봬도 또 밟는 스타일이 또 아니란 말이죠. 아예 안 밟아요 저는. 지금은 한 4, 50km로 갑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연비다? 네, 그 정도로 진짜 극강
극강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연비. 너무 사악하다 진짜. 예. 그리고 수리비가 이 차량 지금 이제 구입하고서는 보증보험을 이제 들어가요. 보증보험이 다른 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가령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나와요. 이게 진짜 돈 있어도 못 타. 돈 있어도 빡쳐서 안 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빡쳐서 안 타는 거야. 뭐 벤틀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금의 수리를 하려면 엔진을 내려야 돼. 그리고 부품 조달하는데 보통 2개월 정도가 기본이에요. 리스로 산 사람들은 진짜 골 아픈 거지. 말도 너무 억울한 거지. 리스비가 한 달에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나가는데 차는 타지를 못해. 근데 보험사에서 물어봤더니 렌트는 해줄 수가 없대. 이게 말도 안 되는 법 아니에요? 난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부품 조달이 잘 안 돼. 맞아요. 그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최연석 PD랑 저랑 인연이 벌써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그쵸, 가까이 그쵸. 됐는데 분명한 건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거는 무언가 어느 정도의 상호 존중이 지금까지도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영상도 찍고 하는 거지 않을까요?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 4년 동안 이렇게 연락하고 안부 묻고 무슨 일 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본다라는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사람들 괜찮다. 맞아요 진짜. 근데 뭐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겠지만 예, 우리는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생마님 나중에 또 새로운 차 나오면 리뷰 또 해주실 거죠? 에스마틴 DB11 나오면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람보르기니가 계속 고장이 나요. 이게 열받게 진짜. 람보르기니 산 건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타려면 100억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 진짜? 진짜로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